네, 안녕하세요. 요즘 장이 많이 안 좋은데 비트코인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어제 39.6K 부근에서 거래량이 받쳐지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그 다음날 양봉이 한번 더 나와줘야 살짝 올라갈 기미라도 보인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를 30분 봉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받쳐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누군가가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면서 이렇게 저점 매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서 계속 받쳐지는 모습이 보여질 텐데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재 부근이나 38K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알트코인들을 주어서 올리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W자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연준의 FOMC 회의록 발표 후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1파, 2파가 지난 후 양봉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와줘야 반등할 기미가 생각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이나 똑같이 양봉이 나와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란 비트코인 채굴자가 고가의 전자장비를 이용해서 블록을 채굴하고 이렇게 채굴한 블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블록이 쌓일 때마다 시간으로 환산하여 약 4주기 간격으로 보상의 절반을 줄이게 되는 것을 반감기라고 말해주는데요. 이 반감기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2016년 7월 10일경에 반감기가 한번 일어나고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2020년 5월 11일에 이렇게 반감기가 일어나고 상승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데에는 그 코로나가 터진 후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추가해줘서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은 반감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상승을 한 후 조정을 해주는 모습과 또 그 다음에 반감기가 일어난 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 반감기에도 똑같이 지금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한 3만 달러 부근까지는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플랜 B라는 이렇게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이렇게 반감기에 대해서 나타나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색깔별로 빨간색이 반감기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그려지면서 이번에도 20년의 반감기가 일어난 후 상승한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또 현재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코인을 볼 텐데 그 중에서 레이븐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븐 코인은 예전 박스침 부근과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희망을 가져볼 부분은 기술적 분석 이외에는 레이븐 코인은 210만 개 블록이 형성되는 1월에 첫 반감기가 일어날 텐데요. 비트코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나 반감기의 일정은 기술적 분석 위에 기대해 볼 만한 호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반감기 일정을 보면은 지금 8시간 41분이 남았다는 걸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이겠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상황을 보았을 때 반감기 이후 상승이 이어간 걸 보면은 레이븐도 상승하리라 생각되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CNBC 뉴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시험함에 따라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을 환하게 함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로는 미국 주식은 월요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매도를 재개했는데, 이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암시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레이더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압력이 경제에 대한 중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은 차입 비용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포지셔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프레드릭이 이제 이자율이 6월까지 오르기 시작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금리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3월에 금리가 인상할 확률이 80% 정도라고 말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키포인트로는 여기 위에 읽었듯이 미국 주식은 월요일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매도를 재개했는데, 이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연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라는 암시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더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압력이 경제적에 대해 물질적 우려나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차입 비용이 더 높은 세상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포지셔닝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하고 실업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단기 금리나 기타 유동성 도구를 조정하는데요. 지금 연준은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판단되어서 금리를 인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레드릭은 두 가지 모두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는 파월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된다고 말하면서, 이는 이제 이자율이 6월까지 오르기 시작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금리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제 3월에 금리가 높아질 확률이 80% 정도라고 말해지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프레드릭은 매우 높은 가치가 거래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기술 부근에서 부채와 레버레이지가 있는 새로운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회사들은 부채가 만료되면 더 높은 요율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미국의 3대 주가지수 중 최근 거래자들의 매도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스닥 S&P 500의 3% 하락과 다우 산업지수의 2.7% 하락에 비해 사상 최고치보다 8.5% 낮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소규모 공개 기업을 추적하는 지수인 루셀 2000은 기록보다 12% 이상 낮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또 더 나은 단기 이익 기대치와 함께 재정적 방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섹터와 주식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말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파월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시장이 한번 요동이 칠지 안 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36.9K 부근에서 꼬리를 남기고 올랐는데, 이 부근이 저점이 되면서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할지는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